와, 여기 심각하네. 진짜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주말인데, 야, 이 정도면 거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부 임대고, 지금 아예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은 거의 매월에 이자로만 3, 400씩 나갈 텐데, 이제 안쪽 상가들 들어와 보면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한데요. 들어와 있는 상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공실이고, 정말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문 손잡이에 비닐도 안 벗긴 상황입니다. 전부 다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이건 아예 세입자가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도 못 버티고 나갈 정도면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런 상가를 분양받고 고통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정말 이게 분양가도 엄청 비쌌단 말이죠.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심각한 공실로 많은 언론에 나왔던 거북섬에 실제로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정말 일요일 점심시간에 갔는데도 길가에 사람 한 명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부분 공실이었고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거북선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집 주변의 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들만 살펴봐도 전부 공실에 입주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텅텅 비어있는 곳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값은 서울의 경우 48주 연속 상승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아파트 대신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은 원금은커녕 공실로 비워져서 몇 년간 대출이자만 내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린 사장님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상가 투자는 원수에게 권하라는 말이 현실이 된 상황이죠. 현재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 기준 용산역 상권이 37.61%, 청량리가 27.59%, 영등포가 23.9%의 공실률을 기록했고, 강남마저 노년 16.76%, 청담동 14.4%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신도시의 대표 상권들조차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상가 투자가 지옥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금리 역습 플러스 과다 공급.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어졌던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광기였습니다.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와 유동성의 폭증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폭등했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전부 다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주택 규제가 한꺼번에 강화되면서 투자 자금이 갈 곳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조정지역,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가 겹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대체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폭발적으로 분양된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와 신축 아파트 상가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90% 가능, 전매 제한 거의 없음이라는 구조를 앞세워 개인 투자자들까지 대거 끌어들였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업자들까지 몰려들면서 지금처럼 저금리 때 사두면 나중에 최소 월세 얼마는 나온다,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식의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상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금 5%만 내면 건물주가 되고, 입주 후에는 월세로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플러스 수익이 난다는 논리가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그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포모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상가 지산 분양에 엄청 몰려서 많이 판매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4.5%까지 급격한 속도로 올렸고, 그에 덩달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저금리 전제를 깔고 설계됐던 사업 구조들이 전부 깨진 겁니다. 대출 이자는 폭등했고,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한다는 가정은 현실에서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임대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이른바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중도금 이자율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PF 사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버티지 못한 시행사와 사업 주체들의 부도가 이어졌습니다. 어찌어찌 완공이 되더라도 분양을 털지 못해 방치되는 상가 건물들이 늘어났고, 잔금 대출마저 원활하게 나오지 않게 되면서 수분양자들은 줄줄이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는데요. 2020년에서 21년에 착공했던 상가들이 2024년, 25년을 기점으로 한꺼번에 완공되면서 공급 폭탄이 현실이 된 겁니다. 상가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지만 자영업 불경기에 높은 월세를 감당하면서까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신축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히 적었고, 공실로 버티다 못한 상가들의 매물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경매로 나온 상가 점포 2,585건 가운데 낙찰된 상가는 465건에 그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내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정 5억 원이었던 상가가 10차례나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가 2,740만 원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을 정도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저금리라는 전제가 영원할 것처럼 설계된 사업 구조, 그리고 그 구조 위에 쌓아 올린 과도한 공급입니다. 금리가 정상화되자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영업 대폭망. 요즘 나와 있는 가게 매물들을 보면 가격이 싸고 조건이 좋은 매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호황이라서가 아니라 역대급 자영업 경기 불황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쏟아져 나온 매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민생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에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매달 평균 6만 7천 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자영업 시장은 살아남는 경쟁이 아니라 탈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카페만 들어가 봐도 하루에도 셀 수도 없이 많은 가게들이 매물로 올라오고 있고 페이지를 넘겨도 급매, 무권리 글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상권이 검증됐고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가게를 권리금이 없거나 매우 싸게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비싸고 불확실한 신축 상가에 들어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신축 상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신축 아파트 상가는 자영업 경기와는 상관없이 기존 분양가를 기준으로 월세가 책정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높은 원금을 감당하려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치명적인 건 나갈 때입니다. 신축 상가는 들어올 때 완전히 빈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갈 때도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신축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인건비와 자재 비용의 폭등으로 상가 원상복구 비용은 평당 20에서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고 구축 상가에 비해 2배에서 3배 가까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세가 워낙 높다 보니 양도를 하려고 해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장사는 안 되는데 월세는 계속 나가고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하지 못한 채 계약 기간 내내 적자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상가는 장사가 안 되면 손실을 줄이는 공간이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고정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률의 몰락. 예전 상가 시장은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장사가 조금만 잘 되면 계약 갱신 때마다 월세를 올렸고 세입자가 불만을 말하면 싫으면 나가라는 말이 통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입자가 나가도 금방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시장이었고 월세 인상을 통해 수익률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영업 경기 악화로 공실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면서 월세를 예전처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월세를 조금만 올려도 세입자가 바로 나가버릴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공실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예전처럼 월세 인상으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보면 2025년 기준 전국 집합상가 평균 수익률은 1%대까지 떨어진 반면 상가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4에서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가는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부터 월세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역마진 구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은행이자가 월세 수익을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실이 많아지다 보니 임대인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월세 인상은커녕 임대료 동결이나 인하를 먼저 제한하는 경우도 흔해졌고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렌트프리를 제시하는 상가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영업 창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2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024년 말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의 75%를 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넓은 상가,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전통적인 상가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시장도 변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외식 프랜차이즈 전체 폐점률이 14.9%까지 올라와 있고 신규 가맹점 증가 속도도 예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둔화되었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와 리스크가 그대로 공개되다 보니 예비 창업자들 자체가 훨씬 보수적으로 변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상가는 예전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게 된 것이죠. 결국 지금 상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가 무너진 시장이라는 겁니다. 월세는 더 이상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공실은 늘어나고 대출이자는 과거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그런데도 상가 분양가는 아직도 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가 투자가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는 언젠가는 오르겠지가 아니라 공실을 몇 년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가 투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